여러분, 제가 오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본 지나 이틀 됐고 개봉날 바로 봤어요. 18일에 개봉했죠. 오늘 제가 본 영화는 교섭입니다. 예, 개봉한 날 바로 예매를 해서 봤어요. 근데 좀 예매를 하기 전에 조금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날 기대작이었던 교섭이랑 유령, 이 두 가지 영화가 동시에 똑같은 날 개봉을 했어. 뭘 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조금 더 그래도 좀 둘 중에 그냥 예고편이나 뭐 배우들이나 뭐 감독님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가 조금 더 안정적일까를 제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 포스터나 어쨌든 배우 진이나 뭐 감독님을 봤을 때 교섭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 그냥. 예. 실제는 몰라요. 유령은 전 안 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예상과 함께 일단 교섭을 먼저 예매를 했습니다. 유령은 아직 안 봤고 교섭을 예매를 해서 보고 왔습니다. 일단 교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화는 실화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 실화가 뭐냐면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알고 봤더니 봉사 단체로 갔지만 알고 봤더니 이제 선교를 하러 목적으로 했던, 그래가지고 약간 비판도 좀 있었던 그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실화를 모티브로 했지만 이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건이나 교섭 과정들이 진짜는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했지만 모티브로 따왔다는 것 뿐이고, 약간 각색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것만 알아주면 되고, 이 영화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감독님이 임순례 감독님이세요. 임순례 감독님이 이제 누구시냐면은 예전에 와이키키 브라더스, 최근에는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우생순, 제법 평가가 괜찮았던 그런 영화들. 특히나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뭐 워낙 좋은 작품이고, 우생순도 재밌었고, 그리고 최근 리틀 포레스트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힐링되는 느낌? 그게 원래 원작이 일본 영화잖아요. 근데 그 막상 영화를 보면 일본 영화랑 조금 색깔이 좀 다르긴 해요. 좀 한국적으로 각색이 돼가지고 제보자도 있었고, 실제로 황정민 배우도 와이키키 브라더스 때문에 이제 알려줘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회를 한 거고, 그리고 배우진 봤을 때 어쨌든 황정민 씨가 나왔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가 대박은 아니지만 기본은 좀 한다? 그래도 너무 돈 아까워, 막 이 정도의 영화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쉬운 영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황정민 씨가 나오면은 아씨 이건 진짜 못 봐, 막 이런 영화는 나는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긴 해. 그리고 뭔가 이 예고편을 봤을 때 조금 더 유령이 좀 약간은 조금 더 실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교섭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조금 더 대중성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저는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는 배우진은, 한국 배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배우가 나오는데, 황정민, 현빈, 강기영. 강기영 씨는 이제 우영우에서 변호사로 나오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카심이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의 유일한 그 통역가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황정민 씨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교섭관, 현빈이 맡은 역할은 정보원 출신의 좀 약간,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 이 세 명이 출연합니다. 감상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너무 아쉬운 영화였고, 우리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영화라는 게 다들 그렇잖아. 예를 들면 피랍된 사람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뭐 약간 휴머니즘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셔서 피랍이 된 거니까 뭐 그런 쪽에 포커싱이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 교섭 과정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어떤 피땀 어린 노력, 혹은 거기서 발생했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교섭 과정, 이런 것, 혹은 뭐 황정민과 현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구도 자체가 약간 대립 구도에서 화합이 되는 구도거든. 그러니까 황정민은 정부 쪽에서 이제 하는 거고, 현빈은 실무 쪽. 그러니까 너는 이 상황을 잘 몰라, 현지 사정은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 따라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대립이 있다가 결국 이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뭐 힘을 합친다 뭐 이런 어떤 과정?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하나 속 시원한 게 없다. 도대체 이 영화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일부의 어떤 그 팬분들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뭐였냐면 이게 어쨌든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거든요. 그 사건이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구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비판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가지 말라고 하는 지역에서 굳이 가서 그 현지인들의 어떤 반발심을 살 수 있는 적개심을 살 수 있는 선교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제 동정 어린 어떤 그 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들어간다면 이 영화는 되게 많은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거의 비중이 없어요. 거의 비중이 없고 그 피랍은 되게 담담하게 그냥 물론 당연히 뭐 떨고 있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를 담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그냥 사건만 다루긴 해.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그냥 영화 자체가 뭐라고 할까? 밍숭맹숭? 그 자체예요. 밍숭맹숭, 무색무취,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알 수 없는데 도대체 뭐지 이게? 이 영화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또 고민을 했지. 도대체 이 영화는 왜 재미가 없었을까? 이게 답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 일단 피랍자들에 대한 어떤 동정 어린 시선이나 피랍자들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시선이 없다고 했잖아. 되게 담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중도 높지 않아. 초반에 그냥 피랍당하고 나중에 그냥 떨고 있고 그냥 구출되고 나와. 그게 전부고 내가 보기에 여기서의 이 감독님이 담고 싶었던 거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황정민은 정부 측을 대표해서 와서 실무자로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절대 얘네랑 타협하면 안 된다. 근데 황정민은 어쨌든 우리 국민이니까 살려야 한다. 막 이런 식의 대초점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현빈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이전에 피랍 사건에서 그 피랍 작전에 실패해서 한국분이 한번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건에 개입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패한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고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무조건 또 이 사람도 정부의 입장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거는 동일해. 근데 이제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황정민이 현지 사정을 모르고 그냥 너무 사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현빈은 현지 사정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건데 영화를 다 본 느낌은 뭐냐면은 현빈 캐릭터는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 현빈은 없어도 됐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거면. 하는 게 없어요. 역할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해요. 너무 애매모호하고 약간 보디가드 같은 느낌이야 그냥. 총 잘 쏘고 어쨌든 정보원이니까. 물론 그 역할이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그리고 이 둘이 초반에 좀 대척점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방식에 대해서 이 교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에 대해서 약간의 대척점이 있어. 근데 그 갈등 구조가 너무 빈약해서 얘네가 싸운 건지도 모를 정도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한 팀이야 처음부터. 뭐 되게 대척점이 없어. 그리고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게 정부랑도 막 싸우는데 그 정부의 태도랑 이 황정민 씨가 주장하는 거랑도 뭔가 되게 개연성 있게 막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다 모든 게 풀리는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나는 배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연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연기도 이상하긴 해요. 내가 보기엔 연기도 좀 이상해. 중간중간 되게 이상해 연기가. 그리고 이 교섭이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결국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교섭을 시작해요. 하긴 하거든. 교섭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은 이 교섭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요. 너무 단순하게 연출을 해서 약간 뭐랄까 지루할 정도? 그러니까 원래 되게 긴박하거든? 그러니까 황정민 씨는 되게 긴박하게 연기를 해.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납치범한테 강수를 둬. 초강수를 둬. 봐. 나는 니네를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교섭에 응하지 않아. 나는 이런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사실 그게 약간 수싸움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 이쪽에서 딱 패를 던지면 이쪽에서 받아치고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해서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 교섭 장면이. 배우들은 되게 긴장감 있게 연기를 하는데 상황 자체가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너무 클리셰적인 연출들이 너무 보인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모가디슈랑 좀 비교가 되더라고. 모가디슈도 싫어하거든요. 모가디슈도 그 둘이 탈출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모가디슈는 재밌거든. 생각해보니까 모가디슈도 싫어하고 어찌 보면은 비슷한 느낌이거든. 근데 뭐가 다른 걸까?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근데 모가디슈는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명확하거든. 뭐냐면은 초반에는 서로 막 싸운단 말이야. 이 둘이 명확하게 남과 북이 싸워요. 근데 뭔가 사건이 터지고 결국 뭔가 담담하게 이 둘이 서로 좀 친데레하면서 조금씩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 서로 같이 탈출을 위한 약간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지만 마지막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 약간 찡한 그런 게 딱 있잖아. 여운이 쫙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긴장감이 1도 느껴지. 그러니까 약간 나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이 교섭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모가디슈가 계속 생각나더라고. 와, 모가디슈가 진짜 잘 만든 영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황정민과 현빈의 자신들이 어떤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그것을 메꿔나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포커싱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 그냥 정부 측의 입장과 이 실무자인 황정민과 현빈의 주장이 서로 대척점이 이루어서 가던가. 예를 들면 알잖아요. 정부는 절대 납치범들과 협상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정부는 계속 협상은 없다 이렇게 하고 근데 또 황정민과 현빈은 현재 어쨌든 그 피살되신 분들 몇 분이 또 돌아가셨거든 실제로도.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하고 현지 상황을 전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그래도 우리는 납치범들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이 되게 타이트하고 긴장감 있게 나오던가.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두 개가 다 어설퍼요. 정부 측하고 대립하는 것도 너무 어설프고 현빈하고 황정민도 뭐 중간에 한번 싸우는데 쟤네 갑자기 왜 화내?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뜬금없고 되게 툭툭 끊긴다. 이 흐름이.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완전히 좀 확실하게 잡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장점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로케이션으로 찍은 것 같아요. 현지에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 아프가니스탄에 온 것 같아. 진짜로. 요르단에서 찍었대요. 어쨌든 현장감 있어요. 풍경이라든지 배경이 막 사막 쫙 펼쳐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현장감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그래도 조금 그랬구나 싶었던 거는 그래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래도 볼만했던 거는 이 교섭 과정에 있다 보니까 한국 측의 이 상황을 악용하는 실제 사례들이 좀 나오거든. 예를 들면 사기꾼이 개입을 해서 목숨값을 중간에서 갈취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장난 전화로 내가 뭐 탈레반의 누군데 너희랑 협상하고 싶다 막 장난 전화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 되게 신선했어. 난 생각 못했어. 아 단순히 이게 교섭이 이게 소문이 나면 이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들이 붙는구나. 이건 조금 난 신선하긴 했어. 이런 어떤 사례들은.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건 좀 영화적으로 재미는 있더라고. 그런 과정이 좀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정도예요. 진짜로.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자, 정리하겠습니다. 장점. 현장감 있는 그 분위기. 진짜 그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온 것 같은 그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중간중간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교섭 과정에서의 어떤 그 에피소드들. 사기꾼들이 붙는다든지, 장난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출은 좋았다. 저는 장점은 한 이 두 가지 정도고요. 단점. 현빈의 캐릭터가 너무 어설프다. 서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어설프고, 그 어설픈 것 때문에 이 황정민과 현빈의 관계도 되게 허술하다. 이 둘의 관계가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정부 측의 어떤 그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협상 불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협상이 된다고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복선이라든지 설명이 전혀 없다.
그냥 전화 한 통화로 그게 해결되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 이 제목이 교섭이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탈레반과의 교섭을 통해서 인지를 구출하는 건데 그 교섭 과정에서의 둘의 대화가 너무 1차원적이고 허술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수싸움. 이쪽에서 카드 A를 보여주면 우리가 그럼 A는 안 되니까 뭐 B를 보여줄게.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 재고 서로 약간 머리 싸움 뭐 이런 걸로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힘없이 빠진다. 그리고 마무리 장면에 나오는 클리셰적인 연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화 자체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무색, 무치, 무감정. 영화를 보고 나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슬픔, 기쁨, 분노, 환희, 뭐 행복, 혹은 아쉬움, 찡함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영화다. 이상입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 사실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여 중에 여기 계신 한 300분, 400분 중에서 이 영화 보고 와 재밌다라고 느끼실 분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이거는 내가 보기에 호불호는 없어. 호불호가 있을 수 없어. 이걸 재밌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